자, 그러면 토마스 쿤과 포퍼와 달리 토마스 쿤, 그 다음에 라카토스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스 쿤과 라카토스는 뭐라고 했냐 그러면 과학 이론을 하나의 구조로 봤습니다. 구조로 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과학 이론이 모든 백로는 하얗다, 모든 백로는 하얗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까만 백로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백로는 하얗지가 않구나 라고 해서 딱 쉽게 반증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과학 이론이 하나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하나의 단순한 어떤 스테이먼트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연 발생설이 왜 안 없어졌느냐? 보세요. 자연 발생설을 지지하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물론 레디가 실험을 통해서 구더기가 생기는 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줬지만 그 외에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증거들이 있으니까 자연 발생설이 쉽게 무너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플랜트 걸 하게 되면 이제 혹 같은 거 나와 있는 거, 그리고 과일 같은 데서 초파리나 벌레들이 막 나와요. 이게 알을 낳는다는, 알을 통해서 이제 생명체가 알을 낳고 그 알에서 이제 그게 부화돼 가지고 곤충들이 나온다는 건 아는데 과일 속에서도 막 알이 나온다, 초파리나 이런 것들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과일에는 껍질이 있잖아요. 알이 어떻게 그 껍질 속으로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플랜트 걸 같은 경우도 혹 같은 게 나와 있으면 식물에 되게 단단한데 그 안에 어떻게 알을 넣고 알이 속에 들어가냐 말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막 이제 초파리나 파리들 막 구더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자연 발생설이 여기는 맞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레디도 뭐라고 했냐 그러면 식물이 체리나 배, 자두 등을 생산해내는 것처럼 벌레들을 생산해내는 것 같다. 생각해보세요. 창조론을 믿고 있고 이 식물이란 것도 이제 자연적으로 자기 스스로 막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열매도 만들어내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열매 안에서 막 그 곤충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열매가 생산해내는 이 뭐라고 그러죠? Power of living organism, 어떤 생명력, 어떤 파워, 생명력을 갖고 있어서 이 식물들도 그 안에서, 그 과일 안에서 초파리나 파리 같은 것들이, 곤충들이 자연 발생하는구나 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생충 관련되는 것도, 사람들이 기생충이 어떻게 사람 몸속에 알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 이제 기생충이 막 생기는지, 동물들이나 이런 거 보면 나중에 죽은 사람들도 있고 막 썩잖아요. 그럼 기생충들이 어마어마하게 안에서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생충에 대한 연구를 막 했어요. 보니까 기생충은 동물이 몸 밖에서 발견되지가 않아요. 항상 몸 안에서만, 사람 몸 또는 동물들 몸 안에서만 발견되고, 기생충은 입이나 식도 근처에서 절대 발견되지 않고 숙주 동물 안에서만 생긴다라는 것이죠. 아니, 알이 들어가다 보면 이 식도에 멈출 수도 있고 입안에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는 기생충이 안 생기고 항상 해서 내장이다 그러면 대장 안에 있는 기생충이면 대장 안에서만 생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기생충들이 나중에 알이 유입됐다라고 치자. 근데 보니까 심지어 유산된 동물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은 이제 유산된 동물에서도 안에 보니까 기생충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이를 소화시키는 우리가 장은 장 같은 경우는 소화기관이잖아요. 소화기관에서도 기생충이 살고, 그 다음에 기생충은 숙주가 없으면 죽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어떤 우리 몸, 이 대장 안에 있는 기생충 있잖아요. 근데 이걸 제거해서 딴 데 놓는다고 해서 딴 데 놓는다 그래서 이 기생충이 사는 게 아니라 이것도 또 죽는단 말이에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관찰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기생충 알이 우연히 숙주 동물에 들어가서 서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생충은 자신들의 서식 환경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곳에서만 발생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기생충은 따라서, 이게 중요한 거죠. 기생충은 동물들 몸속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자연 발생설을 또 믿었습니다. 이게 그냥 흔히 지나가는 거 보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또 해부도 하고 실험도 하고 하면서 관찰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 발생설이 어떻게 쉽게 반증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생충 관련해서 나중에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계속 거듭하면서 기생충의 한 사리를 이제 밝혀냅니다. 이게 알에서 어떻게 숙주 몸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하는지를 밝혀내므로 해가지고 기생충에 대한 것은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근데 기생충에 대한 걸 해결이 됐는데 나중에 훅이 이제 현미경을 발명하고 미생물을 관찰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제는 또 자연 발생설이 이제 미생물까지 번져왔습니다. 그래서 니담이 18세기에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 고기 수프를 끓이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죽는다고 다 멸균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끓여가지고 놔두니까 미생물이 나중에 현미경으로 보니까 미생물들이 막 득실득실 하는 거예요. 아, 죽은 생명체에서 새 생명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본 것이죠. 자, 그럼 이런 또 신념은 근데 이런 게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그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그때 이 달톤이라고 들어보셨죠? 원자 이론이 나오고 이 원자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고 있었는데 그때 전자, 양자, 중성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 attractive force, 어떤 그 정기적인 force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부폰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 이 파티클들이 attractive force에 의해서 조합되면서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어떤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한 어떤 생명력에 대한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미생물들을 이제 그 고기 수프를 끓였다가 나중에 보니까 미생물들이 생기니까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이게 생겼다라고 해석하는 그 자체가 이 당시에는 make sense 했다라는 것이죠. 가능했다. 그리고 이 열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고 새 생명을 만들어내는 어떤 vital force, 아주 중요한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런 생명력이 있다라고 이제 본 것이죠. 자, 그러면 나중에 저런 실험을 했는데요. 저 그림은 나중에 또 설명드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어떤 실험을 했냐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이걸 열어놔두니까 이렇게 미생물이 막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니담에 이제 반박하는 사람들은 저거를 뚜껑을 닫고 끓였더니 그 미생물이 없잖아요. 계속 놔두니까 여전히 미생물이 없다라고 했어요. 완벽하죠. 이 자연 발생설을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거 완벽한 실험입니다. 니네가 틀렸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가 이제 또 얘기를 했냐 그러면 니담 같이 자연 발생설을 굳건히 믿는 사람들은 아니 이 생명력, 이 바이탈 포스라는 생명력을 이제 다치지 않도록 너무 얘를 가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무 가열하면 그 어떤 그 생명력 자체가 다 파괴가 되어버릴 수 있다 라고 해서 반박을 하고 또 뭐라고 했냐 그러면 뚜껑을 열어놔둘 때는 또 미생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공기가 중요하다. 우리도 사람이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쉬어서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해요? 공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elasticity of air라고 해서 공기가 필수 조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실험 이렇게 해서 공기를 차단했잖아요. 공기가 없는데 당연히 어떻게 미생물이 안 생기지. 공기가 중요한 건데. 라고 하니까 똑같은 실험을 갖고도 이게 해석을 틀리게 하면서 계속 반박 서로 이제 아규먼트를 계속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냥 장난 삼아 농담 삼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이제 아규먼트를 했고 또 공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공기를 얻기 위해서 어떤 과학자는 에베레스트 산까지 등산해서 올라가서 거기서 정말 순수한 공기라고 해서 그걸 갖고 와가지고 실험도 하고 할 정도로 되게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당시에는. 자, 보시다시피 이게 반박되는 어떻게 결론을 제시를 해도 실험 결과를 제시해도 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론 자체가 틀리니까 해석을 다르게 하면서 계속 본인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지나가지만 파스테르의 수완넥 플라스크 그 실험은 아시죠? 수완넥 그 플라스크 실험을 통해서 다 뚜껑 이제 구멍이 열려 있으니까 공기가 들어오게 다 만들었는데도 미생물이 이제 발견되지가 않았죠. 끓이고 난 다음에는 수완넥처럼 이렇게 넥을 이렇게 만드니까 여기에 물이 있어서 고여 있으니까 공기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미생물 포자나 이런 것들이 여기다가 다 이제 갇혀가지고 공기는 왔다 갔다 하지만 미생물이 발생하지 않은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일단락을 시켰지만 그 다음에 또 발효하는 데 보니까 효모가 계속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발효의 결과로 또 효모가 자연 발생하는 것이다. 나중에 20세기 초반에 바이러스가 발견됩니다. 바이러스는 또 다른 세계잖아요. 바이러스가 발견되니까 이것도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해서 자연 발생설이 끊임없이 2000년 동안 지속되다가 언제 이게 소멸되느냐. 오파린의 이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밀러라는 사람이 이제 실험을 했잖아요. 시카고 대학교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 그러면 그 지구가 생명체가 없던 시절, 원시 시절의 그 대기의 조합, 수분, 암모니아, 수소, 메탄 이런 거 4가지를 섞어가지고 플라스크 안에다가 넣고 전기를 계속 이제 충격을 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번개를 대체하기 위해서 전기 충격을 계속 줘가지고 몇 주 동안 관찰했더니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유기물, 그 다음에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합성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 오파린이 어떤 이론을 제기했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수백만 년의 시간을 걸쳐서 이런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또 나중에 또 화학 결합에 의해서 단백질이 형성이 되고 그 단백질이 또 복제가 되고 하면서 이제 생명체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제안을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자연 발생설을 믿지 않는 이유는 이런 그전에 했던 것들이 너무 얼토당토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단순한 단세포라 할지라도 그 구조를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 세포 벽만 하더라도 단백질이 있잖아요. 단백질 구조 자체만으로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구조가 자연 발생적으로 뭔가 착착착착 해가지고 만들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자연 발생설이 이제 소멸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자연 발생설을 믿는 사람들은 저기 심해 어디 아주 깊은 바닷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단순한 생명체가 자연적으로 발생되고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믿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어떻게 제거해 줄 수 있느냐? 제거해 줄 수가 없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자연 발생설을 그대로 믿다가 많은 과학자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야 이제 자연 발생설이 없어지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 보셨다시피 이 과학적 이론이 없어지고 다른 이론으로 대처되는 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증거, 실험들이 인발부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학생 과학 개념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우리 과학 개념이란 것이 과학 이론만큼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가 이 학생에 대한 개념 또는 오개념, 잠시 이거 설명할게요. 오개념하고 대안개념 이 차이가 뭐냐? 똑같은 건데요. 오개념 하게 되면 misconception. 근데 misconception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 그러면 잘못된 개념이란 것이거든요. 이 구성주의라는 이 우리가 그 학습 이론이 들어오면서 잘못된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오개념을 갖고 있지만 그 오개념, misconception이 왜 오개념을 갖고 있느냐고 또 알아보면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의 또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타당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타당한 증거가 있는데 그게 과학적 개념하고 틀리다 그래서 오개념이라고 할 수 있느냐, misconception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논쟁이 있었고 그래서 오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적절치가 않다. 학생들이 개념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만의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alternative concept, 대안 개념이라고 이제 말을 바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적 개념도
나중에는 이게 5개념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게 지금 현재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옳지가 않다라 그래서 요새는 5개념, 미스컨셉션보다 대안개념, 얼터네이티브 컨셉션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캐런이 얼터네이티브 컨셉션, 대안개념을 지지하는 증거들이 있겠죠. 뭐냐 하면 눈이 조절이 돼가지고 어두운 곳에서 볼 수 있다. 이 말 자체, 이 생각 자체는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두운 곳에 가면 처음에는 캄캄해서 안 보여요. 이 롯옵신이 생성이 돼야 되는데 롯옵신 생성에 시간이 좀 걸려서 처음에 어두운 곳에 가면 안 보이다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죠. 극장 갔을 때, 또 정전되었을 때 이런 경험들이 이제 캐런도 갖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경험에 기초해서 우리 눈이 조절돼서 어두운 곳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은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근데 이거를 그 아까 사과의 경우 어플라이를 했을 때 거기서 예측을 잘못하고 또 왜 그랬는지 그걸 알아본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상황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예측을 했고 그 예측을 한 그 개념은 뭐냐면 우리 눈이 조절돼서 사물을 어두운 곳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 거기에 어떤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개념적인 건 뭐냐 그러면 아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물을 볼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뭔가를 본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능동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빛이 반사돼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고 우리 뇌가 인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본다 그래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게 사람의 눈이 있고 여기 사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게 지금 정상인데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빛이 반사돼서 우리 눈에 들어와서 이게 우리가 인지하는 건데 학생들은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우리가 뭐를 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과학적 개념을 모르면 보는 거잖아요. 우리 눈이 조절돼 가지고 본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어두운 곳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본다라는 것에 빛이 있어야만 되고 빛이 반사돼서 그걸 우리가 인지하는 걸 생각하면 당연히 빛이 없으면 반사되지도 않을 거고 우리가 인지할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캐런 같은 경우도 아마 그 우리가 어떻게 사물을 볼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땐 아마 이런 개념을 대안 개념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캐런이 지지하는 증거들이 여러 개 있고 이런 관련된 대안 개념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스트럭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럭처를 갖고 있는데 그 실험실 안에서 어두워 가지고 사과를 못 본다 그래서 쉽게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결론과 제가 의의가 무엇이냐? 이 과학 이론이나 학생들의 과학 개념은 하나의 단순한 가설이나 스테이트먼트가 아니라 그걸 지지하는 증거도 있고 가정도 있고 신념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된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고요. 그래서 과학 이론이든 학생들의 과학 개념이든 이 반증 과정은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아까 캐런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극장 가면 처음에 어두워서 안 보이다가 조금씩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왜 보이는 거지를 설명해주고 알아야 본인의 개념을 이제 계속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 본인이 그 생각을 지지하는 그런 증거들은 우리가 아예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 주어진 그 사과를 보는 거, 어두운 곳에서 사과를 보는 거 하나만 갖고 네가 틀렸어. 그래서 포기해라고 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 이런 다양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트리트먼트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 수업을 통해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개념 구조를 파악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결론이고 또 여기에 이게 의미, 임플리케이션입니다.